2016년 기준 남성암 중 4위가 바로 전립선암인데요. 최근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신명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요. 남성암 중 전립선암이 위암, 폐암, 대장암에 이어서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환자 수는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일단 전립선이 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전립선암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그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인데요. 네. 임신에 꼭 필요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전립선액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해서 정자가 오래 생존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전립선액에 포함된 구연산과 같은 다양한 물질들은 요로에 침투할 수 있는 각종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네. 요로 감염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립선에 그 악성 종양이 생긴 것을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네, 전립선이 정말 중요한 기관이군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립선암이 국내에서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암 중에 발병률 4위에 이를 정도로 환자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환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느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내 전립선암 발생자 수는 2006년 4,520여 명에서 2016년에는 18,000명, 11,800명 정도까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990년까지만 해도 전립선암이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한 10위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간암을 제치고 남성암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세계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전립선암 사망자 수는 약 2,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040년에는 3배 이상인 7,000명까지 그 사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전립선암 예방과 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가하고 있군요. 자, 전립선암이 남성암 10위에서 현재 수준으로는 4위까지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세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이렇게 전립선암이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전립선암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전적 소인이나 나이, 생활 습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유전적 소인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나 형제 등이 전립선암으로 그 아픈 그 가족력이 있었다면은 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높을 수 있고요. 네. 또 원래 그 전립선암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그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선진국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의 과다 섭취 같은 그러한 그 생활 습관이 전립선암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미국에서 이민해서 오래 거주한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만 이렇게 살았던 한국인보다는 전립선암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사실로 봤을 때 결국 식생활이 그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제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생각하게 돼보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원인으로 전립선암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립선암이 실제로 발병을 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사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전립선 조직이 요도를 압박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그 잔뇨감, 빈뇨, 야간뇨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이 외에는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네.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좀 유사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두 질환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시작이 되고 70대 남성에서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나타날 정도로 매우 네.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흔하군요.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여기기도 아.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자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서 배뇨 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전립선 암은 전립선의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화해서 악성 종양이 된 것이므로 그 근본 원인부터 완전히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아, 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진행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질환의 증상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과 전립선 암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50대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암은 그 발병된 이후에 전이 되는 게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전립선 암은 뼈로 전이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전립선 암은 그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서 그 암세포의 전이가 시작될 경우 가장 먼저 전이가 되는 부위는 바로 뼈입니다. 네. 그 폐나 간처럼 내부 장기에 먼저 전이되는 다른 암과는 조금 다르죠. 네. 그러네요. 예, 뼈로 전이되면 그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허리나 골반에 많이 전이가 되므로 허리 또는 골반 통증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암이 척추로 전이된 경우에는 척추뼈가 약해져서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심한 허리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하면 하지마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듣다 보니 전립선암 좀 무서운 질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발병률도 높고 초기 증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그 먼저 전립선암의 예후는 병기와 암세포의 그 악성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 암세포가 전립선 내부에 국한되어 있고 악성도가 낮은 경우에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최고 90%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전립선암이 림프샘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이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고 뼈에까지 전이된 경우에는 30% 이하까지 현저히 낮아집니다. 아, 네. 더욱이 전립선암은 앞서 말씀드린 세포의 악성도가 매우 중요해서 암세포가 전립선 내부에 국한되어 있더라도 그 악성도가 높을 경우에는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후가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립선암이 착한 암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착하든 나쁘든 일단 안 걸리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그나마 좋은 편에 속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예후가 무척 나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전립선암이 발병을 하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 전립선암이 전립선 그 내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네. 전립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주된 치료가 되고요. 예. 환자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이 어려운 환자는 그 국소적인 방사선 치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신체 다른 부위로 원격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그 수술은 좀 어렵고요. 남성 호르몬을 없애서 전립선암이 자라지 않게끔 하는 호르몬 요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수술 치료를 받은 경우 불편함은 없을까요? 전립선 그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은 소변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새는 요실금이라는 증상과 예. 그리고 또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그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은 이러한 합병증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요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무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름진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어질 수 있는 비만이 전립선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식이 조절 및 적절한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된 육류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에 많이 함유된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이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토마토를 자주 드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토마토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조기에 알아차리고 그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정기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과 더불어 조기 검진으로 빨리 병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